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 말씀드렸죠. 오늘은 출산 이용해서 감량하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래도 임신 이용해서 감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임신도 이제 쉽지 않다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출산이 되면은요, 출산의 고통을 멀리 하고도 당장 이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가 이제 육아의 부담입니다. 네. 이제 태아가 아니고 아기죠. 아기를 이렇게 키운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여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가 또 많은 여성들한테는요, 요즘 여성들한테는 무슨 부담이 있냐. 임신으로 찐 살을 갖다가 빼야 되는 부담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뺄까? 네. 이런 부담을 동시에 갖고 이제 출산 후에는 이런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출산 후에는 사실은 살을 빼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감량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살을 못 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임신 때도 이미 찌었고 출산 때는 그걸 빼야 되는데 빼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거나 찌운다는 거죠.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과거의 믿음을 현재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믿는 게 맞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번, 잘못된 믿음의 첫 번째, 산후조리 때는 잘 먹어야 된다. 네, 이겁니다. 네, 과거엔 그랬다니까요. 산후 못 먹을 때는 정말 그 산후 때 잘 먹지 않으면 잘 먹을 때가 없었거든요. 미역국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미역국이 고깃국이 된 이유가 미역이 아니고요, 고깃국이거든요. 네, 잘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 먹은 거죠. 네,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은 이 임신 시 찐 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닌데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못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찌거나 그들 있거나 더 찌는 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모유 수유를 갖다가 요새들 많이들 권장을 하고 그걸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모유 수유할 때는 또 잘 먹어야 된다. 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또 못 뺍니다. 네, 이게 이제 잘못된 믿음이고요. 사실 숨겨진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힘들어서입니다. 힘들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비만의 가장 큰 원인, 사실은 비만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만병, 노화, 네, 우리가 죽음의 가장 큰 이유는 힘들어서입니다. 뭐가 힘들어도 힘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힘들면은 더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만이 더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출산 후가 왜 힘들까요? 네, 당연히 이제 아기를 키운다는 거, 아기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먹여야 되죠. 또 옷을 갈아줘야 되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아기가 이 밤에 깬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산모가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출산 후에 가장 큰 고통은요, 산모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고통입니다. 이게 낮에도 지속이 되고 밤에도 지속이 되고 애가 울기만 하면은 그냥 벌떡 깨거든요. 그리고 잘 때도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선잠을 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고통, 이게 가장 큰 힘듦이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그리고 내가 체중을 빼지 못하고 더 늘리는 이유를 아셨다면은 출산 이용해서 감량하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내가 별 생각이 없어도 출산을 하자마자 5, 6kg은 자동적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빠져나갑니까? 네, 일단 아기가 빠져나오죠. 내 몸에서. 보통 한 3kg 이상, 3.4kg가 보통 평균이니까요. 그러니까 3kg가 빠져나갑니다. 그것만 빠져나갈까요? 양수가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태반이 빠져나갑니다. 요것만 합쳐도 그냥 순식간에 출산만 해도 5, 6kg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죠. 또 내가 더 먹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한 2주 정도면은요, 1, 2kg가 추가로 빠져요. 이건 뭐냐면은
임신은 하는 동안에 이제 아기한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려고 내 몸에서는 물을 축적을 해 놓습니다. 아기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이제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모자라면 아기한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혈액의 기본은 물이거든요. 수분이거든요. 영양분을 갖다가 물에 얹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축적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빠져나가면 그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적된 수분을 갖다가 내보내는 거죠. 이건 당연한 생리거든요. 그래서 2주 내에 1, 2kg가 추가로 빠집니다. 출산 2주 내에 6 내지 8kg 빼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네, 이건 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방법이 뭐냐 하면은 모유 수유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은요, 한 달에 2kg를 뺍니다. 네, 모유 수유를 3개월 하면은 6kg를 추가로 뺄 수 있죠. 네, 6개월 하면은 잘하면 10kg도 뺍니다. 추가로. 네, 모유 수유가 굉장한 이 감량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모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더 먹어야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기한테 주는 것은 이게 이제 태반을 통해서 주건 모유를 통해서 주건 내가 먹은 게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있는 식량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져 가는 거고 내가 먹은 음식은요. 내 몸에 다시 쌓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가 바로 직접 가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내 몸에 있는 쌓인 식량이 다시 그걸로 모유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아기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내가 먹는 음식이 우리는 이제 이게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내 아기한테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모유를 주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나한테 갑니다.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게 아기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으면은 내 몸에 더 가지 아기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유 수유를 하되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비만인 사람들은 내 몸에 있는 식량을 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아기가 빨아야만 이게 수유가 더 잘 되거든요. 모유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아기가 빠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아기가 영양 부족이 될까봐 바로 분유로 겨냥한다든지 아니면은 빨리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모유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더 늦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조금 늦더라도 아기는요 절대 영양 결핍이 될 수 없어요. 태어나면은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빨아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아기한테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기가 자꾸 이제 젖을 빱니다. 젖을 빨면은 내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아기한테 내가 젖을 주게끔 내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먹지 않아도 그러면은 이제 젖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있는 식량을 갖다가 빨리빨리 젖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근데 빨리 먹어버리면은요 그 과정이 자꾸 늦어지고 내 몸에 자꾸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모유 수유를 또 이용해 보세요. 더 빨리 감량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모가 힘이 들면요.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힘들고 지치면요 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근본 원인이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잠 못 자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이 아기가 밤에 잘 자기 이거를 훈련시키면 돼요. 네, 아기가 밤에 잘 자기. 그럼 어떻게 밤에 잘 자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요. 엄마가 잘 때 아기도 자고 엄마가 깰 때 아기도 깨고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때까지가 빨리 하는 사람은 2주면 되더라고요. 길게 하는 사람도 1개월이면 됩니다. 네, 더 빨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일주일이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훈련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훈련? 이 말은 좀 그렇겠지만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아기들은 절대 문제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거든요. 아기들은 자는 게 대부분이고요. 깨서 하는 것은 딱 뭐 몇 가지 없습니다. 네, 울기, 먹기, 뭐 싸기, 바둥거리기 이게 뭐 전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밤에 수유 기간을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수유 시간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시에 수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12시에 수유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시에 수유를 하게 되겠죠. 뭐 처음에 시작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15분에서 30분씩 이 간격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시에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2시 30분, 그 다음에 3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시 30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자꾸 늘려가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웁니다. 근데 그걸 또 못 참으세요. 아기가 우는 걸 갖다가 아기가 상처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절대 상처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능적인 행동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아기가 하는 행동은 자기, 울기, 싸기, 바둥거리기, 뭐 이게 전부라고요. 네, 그건 뭐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지 아이가 상처받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가 우는 거를 보고 엄마가 상처를 받아요.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그걸 못 견뎌서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 상처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엄마의 상처를 아기가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받은 상처를 아기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상처를 안 받으면은 아기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울기는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서 수유 간격을 늘려가면은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1개월 만에 아기가 엄마랑 같이 자고 엄마랑 같이 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못 잘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갑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체중까지 되돌리는 것은 1개월 후에 됩니다. 1개월 후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6개월 후까지는 이 출산을 이용해서 모유 수유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임신 출산 후 6개월까지는 거의 적정 체중까지도 되돌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출산 이용해서 감량하기.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까?